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남영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썼던 월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만한 학부생이었을 때 저의 그 전공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거나 막 도대체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뭐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법정 스님이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한비약 또 권했던 책이기도 하고 갯마을 차차차에서 이 책이 또 조명이 되면서 갑자기 마치 제가 준비했다는 듯 그렇게 사실 이제 구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백이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보면 인생의 황금기에 있고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이 시기만큼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진로나 취업이나 그것과 관련해서도 스펙을 쌓아야 되고 너무 이렇게 경쟁과 어떤 성취에 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나를 둘러보고 삶의 여백을 가지면서 나를 가꾸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백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인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30대에서 40대에 넘어갈 때 굉장히 좀 몸이 많이 아파서 되게 힘든 큰 수술을 했고 그 뒤에도 치료받느라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병상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던 그런 책인데 결국 책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쉼없이 걸어가던 저에게 쉬어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다가와서 쉼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또 강의하는 것 이외에 현장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상담을 해봤고 합의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재판을 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보았지만 힘들어서 상담을 오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또는 그런 갈망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에 대한 통찰이나 자기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관계의 어떤 개선이나 변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한테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가지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또 강의를 이제 해본 경험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수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맨 위에서 아주 소수의 비율에 속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굉장히 강점과 자원과 또 여러분들의 내적인 힘들이 많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어떤 또 다른 친구와의 비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의 건강이 좀 좋지 않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이런 친구들을 또 가끔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남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사실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저도 또 비교를 했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많았고 제 어떤 삶의 경험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책에 나오는 또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 저자의 집에는 의자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정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에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하나는 이 고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경쟁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나 뭔가를 항상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나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자기라고 하는 자신만의 그런 온전한 좀 소우주에 머물러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좀 자기만의 그런 페이스를 지키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고유한 강점과 또 힘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정한 친구들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처음에는 저처럼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더라도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동료인 것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하여금 들리는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걸어가게 하자.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든 또는 얼마나 멀리서 들리든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과나무나 떡갈나무가 빨리 성숙하는 것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봄이 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여름으로 바꾸라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기의 페이스대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색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월든이라고 하는 호숫가의 저자가 살면서 그 자기가 살던 지역에 뭐 나무 하나, 그 다음에 풀 한 포기, 또 뭐 오솔길, 그 호수에서 이제 뛰어오르는 물고기들,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 다 관찰을 해서 사실 그 자연에 대한 관찰력이 엄청나게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결국 그 호수의 색깔도 빛이 어떻게 반사되고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그리고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기가 막히게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을 관찰을 하다 보면 자연은 사실 우리를 배반하거나 배신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에 이제 머무르면서도 또 주변에 있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관찰하다 보면 그게 결국 내적인 자기의 힘으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20대에 읽었을 때, 그리고 또 30대에 읽었을 때, 뭐 50대가 되어서 읽었을 때, 또 인생의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그런 60, 70대에 읽었을 때마다 그 어떤 의미나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무색으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